옛사람의 독서일기를 보겠습니다. 음, 말 그대로 진짜 일기인데요. 이게 독서 일기인데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보시면 1779년 6월 28일, 그 다음에 1780년 6월 21일입니다. 1년 차이가 나는데 아마 발췌라서 그런 거겠지. 이 사람이 일기를 1년마다 쓰진 않겠죠. 아마 발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독서일기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읽었고 어떻게 읽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근데 이게 옛날에도 일기를 이렇게 썼구나. 날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쓴 거야? 도대체 인류 언제부터 이렇게 썼는지 궁금하다. 태서 이마두 씨의 교우론은 대단히 기이하다. 자, 교우론이라는 글을 읽었나 봐요. 태서는 뭐 호겠고 이마두는 사람 이름이겠죠. 벗은 다름 아닌 나의 반쪽이니 제2의 나이다. 그러므로 벗을 나 자신처럼 보아야 한다. 벗과 나는 비록 두 몸이지만 그 두 몸 안에 있는 마음은 딱 하나이다. 자,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다. 일심동체죠? 아니다. 일심동체는 아니구나. 아무튼 마음은 하나인데 몸은 두 개다. 몸은 두 개인데 마음은 하나다.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돕는 것이 벗을 사귀는 이유이다. 이게 벗을 사귀는 이유. 뭐가 기이하다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기이하다는 걸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벗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보고 뭔가 좋은 생각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써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뭐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책이 있으면서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책바보다. 자, 부정입니다. 이거 책바보. 자신에게 없는 책을 무슨 수를 써서는 소장하려고 드는 것. 자, 이건 다른 색깔로 좀 해보자. 아니요, 너 아니고요. 들어가시고요. 이거를 부정적인 태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그쵸? 그 다음에 소장하려고 드는 것, 이런 게 이제 부정적인 태도인 거예요. 오직 책을 엮고 인쇄하여 마음이 통하는 고상한 사람에게 주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고 나누어야 책바보가 아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과 학문의 뜻이 없다면 부정입니다. 부정이에요. 문장과 학문의 뜻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글자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으니 그저 존벌레들 좋은 일만 시킬 따름이다. 이 존벌레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존벌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존벌레들이 이 종이를 먹어요. 종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존벌레들이 이제 이 책들을 다 먹어 치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 권의 책을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문장 강문의 뜻이 없다면 존벌레가 먹는 식량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록 집에 책 한 질이 없어도 글을 읽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긍정적이죠. 글을 읽고자 하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을 소장할 때 오직 내 것이길 고집한다면 아까 뭐 나왔던 거죠. 소장하려는 태도 부정입니다. 책을 쌓아두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야 공정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사로운 행동, 요게 사사로운 행동이죠. 연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사로운 행동, 째째한 탐욕. 요게 사사로운 행동, 째째한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본디 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다. 훌륭한 서화를 소장하고 있으면서 더 깊은 곳에 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멋진 책을 쌓아두고 있으며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을까 근심하는 것.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데, 보거나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화를 늘어놓고는 문을 닫아 걸고 혼자 구경하는 것. 책꽂이를 맴돌며 먼지를 떨고 책값이나 정돈하는 것. 모두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무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소한 물건의 노비가 될 꼬마일 것이다.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노비. 자, 지금 이 주황색은 다 부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이 초록색 애들은 긍정적인 태도. 연두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 만 권의 책을 소장해도 좋고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도 좋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손이 책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내가 가진 책을 그대로 물려주겠지만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책을 물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에서는 서적을 모아두는 것을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곤 하는데 참으로 지나친 행동이다. 자,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모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책을 모아뒀는데 책을 물려줬는데 후손이 책을 안 좋아해. 그러면 다 쓰레기야. 그쵸? 그러니까 굳이 모아둘 필요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서리적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요게 이제 뭐냐면 관련 서적을 아이고 너 아닌데 네 아니요 너 아니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겁니다.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 이건 뭐냐면 옆에 나와 있는데 관련 서적을 꺼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꺼내 읽고 또 꺼내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읽은 글은 책 10편이 안 되더라도 뽑아본 책은 수백 권에 이르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글을 읽기 위해서 이 글을 다 읽었어. 근데 이 글을 다 읽고 그렇게 다 읽은 글이 한 뭐 7, 8편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본 책은 수백 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주제 통합적 읽기와 유사하대요. 이런 건 체크해둬야 되겠죠. 미나무개가 이 방법을 썼다. 그래서 이거 좋다는 겁니다. 예.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어라 이 얘기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장서인을 찍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도장 찍잖아요. 뭐 무슨 도서관 딱 찍잖아요. 그죠? 그 도서관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아속은 뜻을 좀 알아두세요. 뜻 단어 뜻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상함과 저속함 이런 뜻. 아이고 씨. 아 단축키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뜻이고요. 중국인들은 책을 수집하더라도 유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자 긍정입니다. 중국인들은 책을 수집하다. 긍정이에요. 아니 그러므로 그들이 장서인을 찍는 것은 나중에 책을 소유할 사람에게 이 책이 어디서 어떻게 전해졌다. 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고 고상하다는 거예요. 어찌? 예. 서리적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모을 때 소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장서인을 무슨 관청 장부처럼 거듭거듭 찍어요. 빵빵빵빵 찍어 놓는 거죠. 자기 책이라고. 그 책이 남의 것이 될까 근심하는 듯합니다. 어찌 사사롭고 저속하다지 않겠는가. 부정적 평가. 됐죠? 자 그래서 사사로운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에 간혹 책을 팔아치우게 되면 반드시 장서인을 찍은 것을 없애면서 무언가 잃은 양 한탄스러워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에 간혹 책을 기증하게 되어도 장서인 찍은 것을 그대로 남겨두며 마치 증여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사로운 마음은 우리나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마음, 이건 이제 중국 이야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사사로운 마음 그래서 한탄스러워하고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이 고상함이요 한탄스러워하는 것은 저속함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자, 두 개의 가정이 있어요. 한평생을 좋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일상생활의 수준이 고관대작보다 낮고 고관대작은 높은 벼슬 보다 낮고 더 좋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처자식도 있고 취미도 있고 번뇌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 요런 처지와 요런 처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융택하지만 자, 요런 처지와 반대는 뭐겠어요? 책은 열심히 읽는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거겠죠. 평생 천지간에 글자로 된 책이란 책은 실컷 보아 모든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모든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다만 일생을 고단하고 굶주리고 메마르게 지내며 온갖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답은 없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아요.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784년 10월 22일. 자,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태도가 또 있어요. 많이 하려 하고 빨리 읽으려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부정입니다. 네, 이것은 폐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독서 일기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바람직한 글쓰기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글쓰기 태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독서 일기 정리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벗을 사귀는 이유 나오는데 왜 이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좀 생각했을 때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두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못하났네요. 바람직한 독서 태도겠죠. 네. 바람직한 독서 태도. 자, 이것도 원래는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었어요. 부정과 긍정이 있었는데 그냥 다 긍정으로 지금 통일을 해놨습니다. 일단 뭐 요거는 부정이긴 합니다만 소장하려 하지 말고 주고 나눠야 된다. 문장 학문의 뜻이 있어야 된다. 정성이 있어야 된다. 통합적으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정으로 보는 건 다 소장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장서인을 찍는 법, 중국은 유통을 근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졌는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요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마음인데 우리나라는 소장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이다. 세상의 폐해, 글 공부를 할 때 빨리 읽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